안녕하세요. 저 윌로그의 대표이사 맡고 있는 윤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주변이 많이 없어서 한 2년 만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약품 식품 폐기 비용 절감의 열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리고 고객들이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사례를 중심으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제 식약처 서기관님께서 좀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다시피 사실 의약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가 폐기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사실 매년 전 세계에서 식품 생산량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가 항상 폐기가 되고 있고, 이는 한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폐기율도 점점 올라가서 매년 향상하고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한 14억 톤 정도 예상이 되곤 합니다. 의약품도 동일한데요. 사실 의약품 여러분들도 처방받고 많이 버리고 하잖아요. 사실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말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의약품 폐기율도 굉장히 선진국 중심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1조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2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들이 매년 버려지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정부와 기업의 부담금도 되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오염도 되고 뭐 기후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들으시겠지만 여기 정부 기관에서 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년 만에 섰는데 2년 전에 제가 프로테크 세미나에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서기관님이 말씀하신 그 소비기한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소비기한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그럼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유통기한이 우유가 한 5일에서 7일 정도였으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제품이 더 길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도로 식약처에서 준비를 하고 전 세계 트렌드도, 선진국 트렌드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폐기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행된 건데, 사실 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 돌려서 생각하면 유통기한에서는 내가 갖다 주고 유통기한 여기까지만 유통하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기한을 바꾸면 이 소비기한을 당신이 정했잖아. 이건 제조사가 정하는 겁니다. 소비기한을 당신이 정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소비기한 내에 먹었는데 탈이 났어. 내가 어떻게 잘못됐어 라 그러면 제조사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경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2023년에 계도기간 거치고 이번 연도부터 처음 시행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요런 이제 기업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2022년부터 준비를 하신 기업들도 있고 조금 늦게 2023년부터 준비하신 기업도 있고 이제 준비하시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이번에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의약품 폐기율, 식품 폐기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소비기한을 바뀌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QR로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데,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항상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게 문제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윌로그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하드웨어 기기가 온도, 습도, 충격, 뭐 위치 등을 센싱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제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문제가 됐고 왜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해주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돌아가서 보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제조업이나 유통업들이 폐기에 대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폐기 때문에 매출 손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리버스 물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품 회수 물류에 대해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나 유통사들이 한 7% 정도 리버스 물류비에 쓰고 있고 매출 손실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폐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소비자가 잘못 보관해서 폐기되는 거는 제외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유통해서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손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재무제표에 보면 반품 충당 부채라고 이렇게 미리 잡아놓습니다. 이번 연도는 한 5%, 10% 잘 폐기할 거야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잡아놓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폐기를 구성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수요 예측. 사실 1조가 나는 기업에 1조 매출이 나는 기업에서 수요 예측해서 이제 폐기 비용이 한 1% 정도 됩니다. 1%에서 뭐 많으면 뭐 더 많아지는데 업종별로 조금 다른데 1%라고 쳐보면 한 100억 정도거든요. 그럼 100억에서 한 0.7%로 한번 우리 줄여보자. 라고 하면 30억을 줄인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럼 30억을 줄이기 위해서 한 10억, 15억, 20억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럼 그렇게 투자해서 10억, 15억을 세이브하면 사실 그 정도는 엄청난 성과죠. 근데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보관해서 폐기되는 것들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 폐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데이터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 수요 예측이라는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범위만 일단 줄여놓자라고 했던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폐기 비용과 리버스 물류비를 내고 있는 형태이죠.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서는 분리 이펙트라고 좀 많이들 잘 아실 텐데 소비자가 하나를 원하면 리테일러가 이제 소매상이 한 2개, 홀세일러가 이제 도매상이 4개, 그리고 제조사가 한 16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런 이펙트를 말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수요 예측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였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수요 예측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업 여러분들도 뭐 리서치를 잘 해보시면 뭐 수요 예측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였다, 통계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줄였다라는 것들은 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0% 더 아래로 낮추는 거는 이제는 좀 힘들어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가 다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관이나 배송 과정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점점 기후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식자재 하시는 분들은 폭우 우리 최근에 있었던 여름철 폭우 기간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습도 때문에 다 망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하는 이 보관 과정에서도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폐기 사례 보면 뭐 혈액부터 해서 백신, 뭐 식품 배송, 폭염,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보관에서도 문제가 생기곤 했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만 관리를 잘해도 사실 폐기 비용을 많이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송 같은 경우는 보관까지는 내가 좀 알겠는데 배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저희가 창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보관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기업이건 소비자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왜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주문하지도 않고 뭐 알아서 잘 오겠지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코로나 때 뭐 어디 A사에서 A사 물류센터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러면 거기 거쳤다 온 거 아니야? 나도 그러면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을 여러분들 불안함에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제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왜 녹아서 오지? 왜 이게 문제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냉동 만두를 시켰는데 왜 냉동 만두가 이렇게 물렁물렁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파괴를 기업들이 겪으면서 이거 배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라는 것들을 기업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송 과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제 좀 늘어났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들은
고객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고 문의하시는 걸 보면 이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게 중요하네, 이게 필요한데에서 지금은 관리해야겠는데 어떻게 관리하지? 라는 것들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식약처가 소비기한이라는 것들을 이제 막 시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식품 제조사들은 발맞춰서 움직이게 되고 영향을 받고 또 식약처에서 생물학적 제재,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관리해라 라고 이제 하더니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아까 폐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뭐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사실 보관이나 운송 요 과정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필요함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윌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디션 베이스, 그러니까 온도, 습도, 충격, 기울기, 위치 이런 것들, 조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드웨어가 수집을 하고 소프트웨어로 그 모든 전 과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고에서부터 차량으로, 그리고 차량에서 수출입물류, 항공, 해상, 그리고 다시 차량, 창고까지 이렇게 전 구간을 연결하는 거고요. 사실 이 전 구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고만 한다 그러면 창고 보관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운송 과정에서 잘못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언제 잘못된 거야? 라는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많은 회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한 3개 정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산업 자체가 이제서야 막 커졌기 때문에 고객들도 이제 기업 고객들도 이제서야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크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는 이 전 구간들을 연결하고 있고요. 뭐 차량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션도 맨날 필요하잖아요. 해썹이나 뭐 식약처 기준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해외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 데이터는 저희 고객사한테 허락을 받고 오픈하는 데이터고 업체명은 가렸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고 한 제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시면 데이터 수가 이제 저거는 이제 배송 건수죠. 데이터 수는 배송 건수별로 이제 0도에서 5도를 내가 만약에 세팅을 해놨다. 난 식빵을 관리하고 있어 라고 하면 0도에서 5도로 세팅을 해놔요. 난 이 상태로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상향 5도 이상으로 튀었을 때 그리고 0도 이하로 튀었을 때 어떻지 데이터가? 라는 것들을 총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쭉 1년 동안 쭉 보니까 고객사랑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뭐 상향 이탈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되고 하향 이탈은 겨울철에 그 0도로 측정된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어버리는 거죠, 제품이. 그래서 제 제품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하향 일탈인데 그 상향 일탈과 하향 일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사실은 고객도 놀라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패키징을 바꿔볼까? 보관 방법을 바꿔볼까? 프로세스를 바꿔볼까? PI를 할까? SOP를 좀 개선할까? 아니면 운송사를 좀 바꿔볼까?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비용 절감을 많이 도모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측정할 수 없으면 절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측정이 안 된다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당위성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저희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같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이나 도매 쪽은 거의 다 쓰고 있고 뭐 식품 쪽이나 글로벌 기업들도 저희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폐기 같은 경우가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다라는 저 부분 그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보관, 이송, 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신선식품의 패키징 단위도 있고
트럭 단위도 있어요. 팔레트 단위도 있고, 그 팔레트 그거를 어떤 차량으로 누가 배송을 해서 어떤 라우팅으로 갔는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고 문제 발생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합니다. 데이터들을. 사실 최근에 배터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슈죠. 배터리 막 터지고 불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2021년부터 했습니다. 배터리가 어떤 상태로 가야지 이송이 돼야지 이 배터리가 데미지를 안 입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2021년부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이런 부분들이 데미지를 심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데미지를 어떻게 심하게 먹었다라고 알 수 있어? 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알고리즘에서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이 배터리는 70점이야, 60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 60점, 70점이 그러면 뭐 잘못된 거야, 잘 된 거야 이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스택해 나가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 그러면 이제서는 이거 70점은 통과, 뭐 60점은 불통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추구하고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폐기 비용을 같이 줄여보자. 어차피 비용 아닌가. 이 비용들을 줄이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는 게 비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특히 물류업계는 비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비용인데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해 보시면 건강검진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을 때 이거 돈 아까워서 건강검진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명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똑같거든요. 문제를 진단하려면 반드시 측정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야지 어떻게 개선할지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팀원들인데 저희가 그래서 바라보는 지점이 겁니다. 저희 거를 저희 부스 있는데 한번 놀러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아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낫다,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업체를 쓰셔도 되지만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를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설립된 회사고요. 그래서 좀 한 1, 2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2년 뒤에 좀 세미나 나와서 어떻게 또 다른 개선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윌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